안녕하세요, 능률 친구들. 오늘 저와 함께 이과 eat right, be happ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친구들 87페이지 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이 글의 주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at right, 적절하게 먹고, 올바르게 먹고, be happy, 행복해지자. 자, 선생님이 항상 글을 읽을 때 또는 어떤 과를 읽을 때 반드시 중요한 건 주제입니다. 자, 이 주제를 잠깐 분석을 해보자면 동사 원형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은 명령문입니다. 특히나 right, 요 뒤에 있는 이 right의 품사를 알아보면 여기서는 부사이고요. 부사로 올바르게 라는 뜻입니다. 자, 형용사로는 올바른 또는 오른쪽의 라는 뜻이고요. 명사로 right은 권리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올바르게라고 쓰였습니다. 결국엔 이번 간은 잘 먹고 올바르게 먹고 행복해지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제에 맞게 모든 어떤 섹션들이 다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첫 시작이기 때문에 쌤이 전체적인 이 과들을 분석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요. 이 reading이라는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listening과 그다음 speaking이 배치가 되고요. 리딩 후반에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쓰고 읽고 난 뒤에 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writing 그다음에 여러분 쓰고자 하려면 결국엔 잘 써야 되니까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 그래마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리스닝과 스피킹이 포진이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주제가 뭐라고 했죠? 잘 먹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 먹기 위해서 무엇을 추천을 하며 어떠한 충고를 하는지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listening speaking이 메인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상대방에게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충고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에 관한 표현, 대표적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recommend 같은 표현들이 있고요. 충고에는 바로 뭐 you'd better, 너는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충고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리딩으로 가보시면요. 결국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먹는 어떤 거? 점심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급식에 대한 소개를 할 건데요. 한국이란 급식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여러 나라의 급식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학교들이 어떻게 점심의 식사가 나오는지에 대한 소개글이 바로 리딩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grammar writing에서 특히 grammar 같은 경우에는 주요 문법이 나옵니다. 중이 메인인 관계대명사가 나오는데, 즉 아까 reading 파트, 본문 파트에서 여러 세계 각국에 있는 음식과 그다음 아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바로 관계대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얼만큼 내가 건강한 음식을 자주 또는 전혀 안 먹는지, 항상 먹는지, 이런 빈도에 대한 빈도부사가 출제가 됩니다. 다음, 이걸 바탕으로 결국 자신의 어떠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바로 라이팅입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되시죠? 아, 이번 주제는 잘 먹고 행복해지자이다 보니까 리딩 파티에서는 각 나라의 건강한 아이들의 점심, 급식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음식을 소개하다 보니까 관계대명사가 나오면서 이러한 어떤 음식이 자주 나오는지 아니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빈도부사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식단을 하기 위해서 리스닝과 스피킹 파트에서는 추천과 충고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구나. 이러한 연관성을 이해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활용 영역이 넓게 되고 시험에 나왔을 때도 이런 개념들이 분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계성 있게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쌤 이거는 지워도 되겠죠?
다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분당에서의 능률 김책을 채택한 학교가 두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늘푸른과 도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각 학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늘푸른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변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고, 변형이라는 것이 본문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리스닝 파트부터 끝까지 계속 변형을 하십니다. 그에 비해 도처는 변형은 적은 편입니다. 특히 도촌 학생들은 암기를 정말 충실히 하고 본인이 주어지는 문제집을 잘 푼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푸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부 지문과 more reading도 또한 적어볼게요. 범위에 들어가긴 하나 시험의 출제 비중을 보니까 사실 교과서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또 게다가 이 외부 지문에서 작년 출제를 보니까 as의 다양한 쓰임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as의 쓰임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뭐대로, 뭐뭐로서, 뭐뭐 할 때, 뭐뭐 같은, 뭐뭐 듯이 즉 접속사와 전치사 모두 다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아, 이런 문법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평소 여러분들의 실력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규 같은 수업에서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결국엔 늘푸르니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변형을 하니까 외우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문법들, 어법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된다는 거죠. 변형해서 출제도 되겠지만 기본 어법 출제가 있기 때문에 외워야지만 유리하다. 다음, 문맥상 낱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문맥의 흐름상 어색한 낱말을 고르세요가 나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충분히 글을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지만 여러분은 시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도청을 잠깐 이야기하다 보면, 도청 같은 경우에는 변형 출제가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일치 문제가 한국어로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늘푸르는 전부 다 올 영어로 출제됐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Listen and speak 비중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늘푸른 도촌 전부 다 이 리스닝과 스피킹 파트를 잘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의외로 도청 같은 경우는 전치사 묻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되고요. 문법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본문에서의 글의 문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암기를 꼼꼼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종 이 두 학교를 비교를 해보면요. 공통점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listening, speaking, 말하기 파트의 비중이 컸구나. 아, 그러면 나는 본문 외에 앞부분에 있는 listening, speaking을 잘 외워야 되겠구나. 자, 변형은 바로 늘푸른. 변형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 출제 늘푸른 주의하셔야 되고요. 교과서의 비중은 두 학교 다 많이 나왔습니다. 교과서는. 자, 지금부터는 제가 말로 할 거니까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외문 비중은 상대적으로 엄청 높지는 않았습니다. 두 학교 다. 하지만 listen and speaking 비중은 두 학교 다 굉장히 높고 어법 비중도 높았다. 특히나 writing 파트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 writing 파트는 바로 본문 다음에 나오는 본문 후이거든요. 바로 이 본문 후에서 늘프르는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출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늘프르는 전부 다 꼼꼼하게 곳곳에서 다 내시는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어휘를 조금 까다롭게 낸 학교는 바로 늘푸른입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늘푸른 같은 경우 동의어를 출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쌤들이 적어주시는 동의어 표현이 있다면 잘 외워 가셔야 됩니다. 자, 특이점. 마지막 특이점이 있다면 늘푸르는 아까 초두일 쌤이 이야기해줬던 as의 sing, 리스닝 비중이 크고 변형, 동의어가 나왔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저희 학원생들이 주는 그런 자료를 잘 풀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체크하셨을까요? 했다면 쌤은 요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살자, 행복하게 살자라는 것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listening part, 본문 파트, grammar, writing 파트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제가 당연히 잘 먹으려면 어떠한 충고가 있고 어떤 추천이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충고라고 하면 핵심 표현이 바로 had better입니다. 그 다음 추천하면 제일 중요한 어휘가 recommend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충고하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고에서는요, 이 지역에 가장 많이 출제된 것 중에 하나가 had better 다음에 뭐 나오죠? 우리 친구들 동사 원형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애들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to it 이런 스타일은 절대 나오면 안 되죠. 무조건 동사 원형이다 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와 동의어 표현들이 있는데요. 얼른 적어주세요. Why don't you? 동사 원형을 알로 쓸게요. 루트거든요. 동사의 뿌리. 저는 그래서 알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how about? how, 요 밑에도 what 이렇게 적을게요. What about? ing, 동사의 ing. 그 다음, I think you should, 동사 원형. You really ought to, 동사 원형. 중요한 거는 뒤에 어떠한 단어들이 나오는가를 꼭 잘 보셔야 됩니다. ought to, 동사 원형. 사실 ought to가 뭐죠? 조동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알맞은 대답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알겠어. 그래, 알겠어. 오케이, 알겠어도 마찬가지. Alright. 그 다음에 알았어. 내가 생각할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고마워. Thank you. 너의 충고 고마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이거 오답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알았어라고 해놓고선 안 할 건데 이런 답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답이 출제가 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 가셔가지고 보통 우리가 먹다의 동의어가 뭐가 있죠? 아까 늘 푸른 제가 동의어 중요하다고 했죠? 해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는 게 낫겠다. Every day, 매일매일 똑같은 말 each day. 동의어 표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 갑니다. 추천 요청하고 답하기. What do you recommend? 무엇을 추천하시겠어요? 자, 나는 피자를 추천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자, 아마 이거는 건강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중간에 리스닝 스피커 파티에서 떤 식당을 뭐 추천해요. 뭐 이 식당 추천합니다. 거기서 뭘 추천하세요? 피자 추천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아래쪽 건 폼이라는 것은 문법입니다. 그래마이고요. 이 문법에서 아까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 선생님은 주격 관계대명사 너무 길잖아요. 이걸 줄여서 한번 이렇게 적는 연습도 평소 해보세요.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도부사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밑에 보시면요.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수일치입니다. 앞에 선행사와 수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물론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이 문법은 우리 저희 문법 시간에 배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격이라고 해서 주격만 아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목적격, 소유격까지 다 공부를 해 두셔야 되고요. 생략 파트까지 공부해 두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빈도부사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빈도부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를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문장 잠깐만 가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냐면 여기 뒤에 보시면 다른 나라에 사는, 그죠? 다른 나라에 사는 학생들. 자, 관계대명사의 문장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끌어졌고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였습니까? 술치라고 했죠. 복수니까 복수동사.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주동사는 바로 뒤에는 it입니다. 이것도 같이 체크해 두시고요. 아래쪽 갑니다. 급식에 하나에 나오는 과일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자, 주격은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수일치. 그 다음에 앞에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동물인지 구분은 당연히 기본값입니다. 요즘에 이거 못하는 친구도 잘 없습니다. 앞에가 사물이니까 위치 또는 사실 대도 되죠. 위에 것도 대도 되죠. 그래서 이런 거, 뭐 후, 위치, 대 구분하는 건 요즘에 너무 잘하니까 내가 아직도 구분 못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그건 학습을 하셔야 되고 후차적인 게 뭐다? 바로 수일치가 정말 애들이 착각을 하거나 실수를 많이 하는 구간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usually라는 빈도부사는 사실은 이건 틈틈이 중1 때부터 나왔던 것이라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usually의 위치, 즉 빈도부사의 위치는 BD, 조디, 이랍이죠. 즉 비동사 D, 조동사 D, 일반 동사 앞에 옵니다. it는 일반 동사기 때문에 앞에 usually가 위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폼 자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늘 푸른 중. 자, 주격 관계대명사만 있다고 주격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2020년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출제하셨기 때문에 바로 소감대까지 반드시 어법 시간에, 문법 시간에, 이동 시간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모르겠다 하면 반드시 담임쌤에게 또 묻고 또 묻고 하셔야지만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 가시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법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가이구나. 자, 그러면 선생님과 이제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102페이지로 건너오시면 됩니다. 102페이지. 자, 시작해도 될까요? 자, 쌤이 시작하기 전에 계속해서 여기 위에다가 중요한 것들이나 반드시 봐야 될 거 먼저 체크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 글의 주제는 결국 학생들의, 이제 전 세계 학생들의 점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에서 주제 문제를 출제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1번 Students lunch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학생들의 식사. 그다음 School food in different countries. 다양한 나라의 학교 음식.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그다음 3번 Our school's lunch. 우리 학교의 점심. 그다음에 show off. 자랑해봐. 너희 학교의 점심들. 자, 이 글의 목적은 뭐냐면요. 그들의 학교 점심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 가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스쿨 런치, 점심 급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 모두 다 형광펜 꺼내서 칠하세요. 하늘색은 가장 많이 나온 문장이고요.
다른 문장은 암기를 못하더라도 반드시 하는 셈 문장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왜 중요하냐고 물었을 때 당연하죠. 바로 이번가의 주 문법인 빈도부사입니다. 아래쪽에 가보시면 이 후는 이번과의 주문법인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된 구간이고요. 자, 이번에 선생님이 글을 전체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영어적으로 바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옆에 한글 해석을 다 이해하시고 영어를 보는 것도 전략입니다. 물론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해가 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내가 이 짧은 3주 안에 시험을 잘 치자라고 했을 때 전략적으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옆에 있는 해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돼야지만 바로 영어에 대한 이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해석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요. 특히나 무엇보다 이 지역은 내용 일치나 내용 추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쌤이 여기 아래쪽에다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 그냥 위에 거 지울게요, 쌤. 다 이렇게 캡처하셨죠? 그러면 이건 지우고 위에다가 또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학교, 점심, 저녁 아닙니다. 급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바로 각 나라가 각 리포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페라에서는, 첫 번째 본문 1에서는요, 민준이라는 학생이 한국을 대표하는 취재 기자로 나올 거고요. 이 한국의 점심 급식을 소개하는데, 자, 여기에서 빈도부사가 나오죠. usually라는 보통은 국하고 밥을 먹잖아. 그쵸, 우리? 국밥을 먹고, 여기에 반찬이 불고기나 김치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때때로. 또 제가 때때로라고 sometimes잖아요. 또 적어드린 이유가 이번가의 핵심은 뭐다? 빈도부사이다. 때때로 특식이라고 하죠. 피자나 비빔밥이나 파스타 같은 특식도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let here, let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죠. 이거는 us의 줄임말입니다. let us. 자,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의 food report. 자, 음식 취재 기자들에게서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예상 가능한 이야기는 뭘까요?가 많이 나왔어요. 바로 뭐죠? 각 나라의 이런 음식에 대한 소개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쌤과 간단하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This is라는 것은 바로 소개를 할 때, 본인 소개할 때 저는 뭐뭐입니다라는 뜻이죠. 저는 푸드 리포터 민준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다? 한국. 전치사, 도촌 잘 챙기셔야 돼요. 자, 참고로요, 리포터 같은 이러한 바로 단어는 충분히 타학교에서도 그렇고 영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두시고요. For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에게는 또는 뭐뭐에게는 이란 뜻이죠. 뭐뭐에게는. 도천 뭐라고요? 전치사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학생들, 많이죠. 이거 a lot of로도 바꾸실 수 있고, 그렇죠? 또 lots of, plenty of. 어렵게는 a number of 이렇게 다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셀 수 있으니까 s는 당연히 붙죠. 됐습니까? 많은 학생들에게 점심,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지 않을까요? 점심이 가장 the best, 최고의 부분입니다. of the school day. 학교의 일과 중에서, of, 도초나 중이란 뜻입니다. 학교 일과 중에서 가장 최고의 부분이다.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앞에는 더가 붙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말이지, 오늘 한국의
이런 런치를 소개해 줄게 라고 하면서 본격적 세부적 내용 시작합니다. 한국은 말이지 in Korea 할 때 in 한국에서는 우리 종종 뭘 먹습니까? 바로 밥과 국을 먹습니다. 점심으로라고 할 때 for lunch입니다. 그 다음에 출제됐습니다. 바로 자주라는 말. 이거를 frequently와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it가 have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런치 앞에는 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보통 관념, 즉 뭔가 딱히 여러분 잡히지 않는 intangible 이런 말 아세요? 이렇게 형언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사고화되지 않는 어떤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죠. 그걸 관념이라고 하잖아요. 관념일 때는 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 관사가 없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은 점심으로 국과 밥을 주로 자주 먹습니다. 자, 그 다음 얼쏘가 나온다라는 거는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얘는 문장 삽입이 될 수 있겠구나. 왜 얼쏘가 문장 삽입으로 잘 나올까요? 또한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앞에서 비슷한 어떠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단서이기 때문에 삽입 문제로 많이 출제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우리는 또한 먹습니다. 이트로 바꾸실 수 있죠? side dishes라는 거는 반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푸른 중에서 사이드 디시가 영풀에서도 나오고요. 그다음 문맥상 낱말에서도 시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반찬인데 디시라는 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뭐죠? 바로 뜻이 요리나 접시란 뜻이 있지만 당연히 여기서는 요리에 관한 뜻이겠죠. 근데 절대 접시 아니다.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uch는 뭐뭐와 같은인데 이거는 예시를 드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 예시. 그러면 구체적 예시 삽입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구체적 예시가 우리는 또한 반찬을 먹는데 예를 들자면 그 반찬에는 불고기 또는 김치가 있어. and가 아닙니다. and는 그리고와 or은 다릅니다. 불고기 또는 김치 같은 것들이 반찬으로 있어. 됐죠? sometimes 중요합니다. 빈도부사라서. 만약에 얘가 뒤에 변형 출제가 돼서 얘 위치를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어디 들어갑니까? 일반 동사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좀 챙겨두시고요. 때로 우리 학교는 serve 갑니다. 친구들이 serve의 뜻을 잘 몰라요. serve는 여기서는 제공하다입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sometimes가 이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수일치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학교가 단수이기 때문에 뒤에 단수 동사 s 붙었다라는 것도 주의해 주시고요. 우리 학교는 때로는 제공합니다. special dish라는 건 뭐죠? 바로 특식이죠. dish는 뜻이 접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요리. 다시. 아까 서치에이즈는 제가 예를 들자면이라고 했죠. 예를 들자면 그 특식에는 피자와 비빔밥과 또는 파스타가 있다. 엔드 하시면 안 돼요. 엔드는 여러분 특식에 피자도 나오고 비빔밥도 나오고 파스타도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쉼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접속사 나오고 나오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피자, 비빔밥, 파스타에 관사 전부 다 안 붙었습니다. 요것들도 좀 이렇게 챙겨주세요. 안 붙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갑니다. What do students who live in other countries?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먼저 끊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의문사죠.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냐 이거죠. 무엇을 student, 학생들이 먹습니까? 어떤 학생들이냐면 바로 in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 사는 아이들, 학생들이요. other 다음에
복수명사 나오기 때문에 뒤에 s 붙어 있고요. 당연히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수일치도 잘 된 거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다른 나라에 사는 학생들은 뭘 먹습니까? 점심으로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Let's hear. 한번 들어가 봅시다. 들어봅시다. 뭘 들어봅시다. 뭘까요? 우리의 바로 음식 취재 기자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스쿨 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로 넘어가기 전에 아래쪽에 이런 것들 한번 충분히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꼭 잘 푸셔야 됩니다. 특히 빈도부사가 나오는 이 48번, 그 다음에 44번,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51번, 50번은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다음 이어질 내용으로 이야기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학교 도촌 중이나 늘풀이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꼭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본문 2입니다. 자, 본문 2에서는 누가 주제로 이야기 나오냐면 바로 프랑스의 벨이라는 아이,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여기에서부터 도천 늘푸는 내용이지 정말 많이 냈고요. 도천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법은 계속 나오기도 하고요. 어휘 변형 출제도 하셨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좀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을 좀 챙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빈도부사부터 먼저 챙기겠습니다. 자, 빈도부사가 있는 문장 챙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빈도부사가 있는 문장이죠. 여기 빈도부사. 또 마찬가지 또 빈도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어법 출제로 많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오는 balance입니다. 이 단어 출제 변형도 많이 하셨고요. 예를 들자면 이 balance드이냐 아니면 밸런싱이냐라고 나왔죠. 식사가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균형이 잡혀진 식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ED가 나와야 되고요. 아예 단어를 바꾸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단어로 변형 출제하셨냐면 영양가 있는 이 말과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늘푸른에서 이러한 뉴트리아스 내셨고 마찬가지 영풀도 출제가 됐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바로 밸런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appetizer가 나오죠. 이것 또한 영풀로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야 되고요. 여기 뒤에는 as가 아까 초도의 쌤이 늘 푸른 중에서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었고 여기에서는요 전치사의 뭐뭐로서의 뜻입니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엔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also가 나오면 이 문장들은 삽입 출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나 at the end of the es은 전치사 문제로 많이 여러 학교에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다시 never 빈도부사 위치 기억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더 볼 것이 여기 뒤에 보시면 바게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 데이라는 것이 누구를 받고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바게트가 치즈랑 잘 어울린다. 그래서 앞에 있는 바게트이니까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휘 변형으로 출제됐던 것이 special rule 해서 unique와 바꿔서 동의어 출제하셨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조금 까다롭고 애들이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at least에 대한 뜻입니다. at least는 적어도라는 뜻인데 이것이 도청 중에서 most로 출제가 되셨습니다. at least 적어도 30분.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되셨어요? 쌤이
현재 출제된 것 위주로 설명 간단하게 해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 페이지 지울게요. 지우고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영어가 바로바로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오른쪽에 해석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하시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변형 출제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이번 두 번째 거는 프랑스에 있는 소녀 벨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프랑스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프랑스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죠. 그래서 밸런스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나라는 사실은 코스 요리가 유명한 나라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식전 음식이 있죠. 그죠?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익숙지 않은 문화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리가 있고요. 후식이 있어요. 자, 식전, appetizer. 뭐라고 했죠, 아까? 영풀 많이 나왔습니다. 샐러드를 먹는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주 요리는 보통 고기나 생선이고요. 후식에는 과일이 나온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뭘 놓쳤는지 끝에 뭐라고, 아, 맞다. 바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게트가 누구랑 잘 어울린다? 치즈와 어울림. 잘 어울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의 이야기는 이거이지 않을까요? 프랑스란 나라는 저희 나라보다 훨씬 더 식문화에 대해서 엄격하고 육아도 굉장히 엄격한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에티튜드, 에티켓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나라입니다. 예의를. 그래서 무조건 학교에서도 규칙이 있어요. 그들은 at least 적어도 식사를 할 때는 30분 동안은 그 자리에서 유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 나라와 다르죠. 저희 나라 빨리빨리 먹어라. 뭐 이러지만 절대 올바른 식문화를 위해서 그들은 적어도 30분 스테이 하는 것이 예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선생님이 한국어로 정리해준 바로 이 글입니다. 됐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ur school, 우리 학교는 serve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공하다라는 뜻이죠. 중요한 형용사 나왔으면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 meals. s 붙어 있죠? 아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usually 대개 위치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대개 먹습니다. 샐러드를 먹어요. 뭐로 쏩니까? appetizer로서. 앞에 on이라는 아이 붙었다. as는 전치사이다. 주의하시고요. 자, 메인 디쉬 같은 경우에 또 나왔네. 빈도부사 앞에 있죠? 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일반 동사니까 이 빈도부사 앞에 오게 되죠. 무슨 뜻이죠, 얘들아? 종종이라는 뜻입니다. often, 주로, 종종. 옆에 있어요. 해석이. 여기 다 있어요. 보통, 종종. 자주 종종이라는 뜻이죠. 자, 주 요리는 뭐를 포함하고 있다? 자, 동사로 이건 포함하다라는 뜻이고요. 학교 도촌에서는 exclude, 배제하다가 나왔습니다. 아니죠? 자, 이러한 주 요리에는 뭐가 있다? 고기 또는 뭐가 있다? fish가 있다. 생선. and 하시면 안 돼요. 두 개 다 나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먹습니다. 아주 신선한 과일을. 과일은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언제쯤에 나온다? 바로 점심이 끝날 때쯤에. At the end of가 뭐뭇이 끝날 무렵, 뭐뭇의 끝에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at이 있다. 점심이라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선 덜을 붙이는 거예요. 점심이라는 시간, 구체적 이 시간 끝에 바로 신선한 과일을 먹습니다. 아, 맞다. 내가 깜빡했구나. 자, 이 never은 앞에 조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에서는 뒤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됐죠? 내가 깜빡했다. 뭐에 관해서 깜빡했다? 바로 바게트에 관해서 깜빡했네. 이 바게트라는 것은 be great with 하면 뭐뭐와 잘 어울리다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잘 맞다, 잘 어울리다.
with 전치사 같이 챙겨주시고요. 치즈와 너무 잘 어울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지, 우리 학교는 특별한 또한 규칙이 있어. 바로 그 특별한 규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뒤에. 우리는 must, 반드시, must 다음에 항상 아시죠? 동사 원형입니다. 머물러야 돼. 어디에서? at입니다. lunch table, 이 지점에서, 보통 at은 지점을 뜻하죠. 넓은 in 이런 거 아니죠. 이런 테이블, 이 지점에서 바로 딱 스테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 동안? 적어도 30분 동안. 자, 여기에서 동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for 뒤에는 똑같이 동안이지만 during이 있어요. 얘는 어떠한 시점들이 나와요. 여러분, during the vacation 이런 식이 되죠. 하지만 for 뒤에는 숫자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얘랑 절대 바꿔 쓸 수가 없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먼저 프랑스의 식사, 점심, 급식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중요하고 그들은 코스처럼 밥을 먹으며 끝에 뭐죠? 30분 동안, 적어도 30분입니다. 적어도 30분 동안은 식탁 테이블 위에 이제 머물러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도 다 잘 읽어보시고요. 정리를 다 해둔 거니까 이번에는 브라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질에서는 좀 특이한 거. 저도 요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이 과일은. 그래서 새로운 어떤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과일 하나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브라질 한번 소개를 먼저 하기 전에 다시 시험에서 뭐가 많이 출제가 되었는지 우리 한번 짚어보고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출제입니다. 이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 왠지 이제 눈치를 채시겠어요? 왜일까요? 바로 여기 나오는 관계대명사 때문이고요. 얘는 빈도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여기 보면 come with죠. 그래서 뭐뭐와 함께 나오다 이런 말들 come with 이것도 또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풀에서 흔한이라는 common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석을 하다가 local farmer 잘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현지 농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우리 정리해 봅시다. 브라질에서는 누가 소개를 해주죠? 바로 브루노가 나옵니다. 자, 이 브라질에서는 보통 주 요리가 뭐죠? 콩과 밥이 같이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여러분, 엔드월 구분 잘해야 됩니다. 콩과 밥이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반찬은 보통 고기와 채소입니다. 근데 더더욱 이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플랜테인이라는 하나의 과일이죠. 이거 과일입니다.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같은이란 뜻이야. 제가 적는 거. 얘는 약간 바나나 같나 봐요. 바나나 같은데 얘를 어떻게 그대로 먹는 건 아니고요. 튀겨서 먹은 거. 튀겨서 먹는다가 나옵니다. 뭔지 알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튀긴다라는 거죠. 보통. 튀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끝에 말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의 이 학교 급식은 굉장히 신선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지 농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현지 농장에서 바로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브루노가 이야기합니다. usually, 보통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치 어디로 가요? 변형 출제된다면? 일반 동사 앞이니까 여기 갈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보통은 먹습니다. 먹다, eat 바꿔 쓸 수 있겠죠. 바로 beans, rice 이런 거 다 구분하셔야죠.
자, 콩들을 먹습니다. 콩과 그리고 쌀은 셀 수 없죠. 그러니까 안 붙었던 거예요. 점심으로 콩과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meat 셀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붙고요. vegetable 셀 수 있습니다. S 붙었습니다. 자, 고기와 야채가 당연히 두 개죠. and 연결이죠. 그럼 동사가 어떻게 돼요? 복수가 돼야죠. 고기와 야채들이 하면 흔합니다. 우리의 어디에 반찬에. 반찬 안에 이것들이 오는 거니까 인도 좀 체크해 두시고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그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나입니다. 이 브라질 애들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favorite은 자체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뜻이죠. 자체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얘는 더가 필요 없습니다, 보통. 가장 좋아하는 점심은 바로 뭐가 함께 나올 때 가장 좋아한다라는 거죠. 플랜테인. 플랜테인이 나올 때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플랜테인이 뭔데? 그래서 definition이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바로 플랜테인은 과일이야 라는 거죠. 근데 어떤 과일일까? 라고 했을 때 바나나처럼 뭐 하는 거죠? 흡사하게 생겼다.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 like는 전치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무슨 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 뭐가 중요하죠? 수일치가 중요합니다. a flute이기 때문에 뒤에가 s 붙어져 있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이제 이번 거에서 더가 붙냐, 어가 붙냐, 관사가 안 붙냐, 이런 것들은 지금 헷갈리거든요. 아마 정관사냐, 부정관사냐, 무관사이냐, 이걸 헷갈릴 텐데, 원래 과일 자체는 뭐다, 얘들아? 어떠한 과일 안에 여러 복숭아, 수박, 그 다음에 오렌지, 뭐 바나나 이렇게 있잖아요. 과일이라는 말 자체가 총칭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칭을 뜻할 때는 절대 셀 수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플랜테인이라는 과일에 대해서 이 과일에 대해서 딱 구체적 지칭을 하고 구체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과일 하나를 보통 과일을 일반적 과일. 플랜테인이라는 일반적 과일은요, 바나나와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즉, 전체를 이 과일을 대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를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총칭을 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과일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어가 붙은 거다라고 이해하신다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그 다음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어들은 결국 바나나와 플랜테인의 과일 하나하나는 셀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어가 붙는 게 맞고요. 아시겠죠? 이제 좀 덜 헷갈렸으면 해서 쌤이 좀 구체화 설명을 한 겁니다. 자, 플레인테인이란 과일은 어떠한 구체적 과일이다? 바로 바나나와 닮은 과일이다. 요거 이렇게 지우면서 제가 해석해 드렸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대개 얘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치? 일반 동사 앞에. 보통적으로는요, 튀깁니다. 플랜테인.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학교 점심은 결국 어떻다? 신선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선한 거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 되니까 뭐가 나오는 거지? because라는 접속사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절대 because와 because of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because 뒤에는요, 바로 문장이 나올 수 있겠지만 because of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뒤에 보시면 The vegetables and fruit이라는 주어와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because가 맞는 거죠. 됐죠? 만약에 because of local farms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local farms 명사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때는 because of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의 학교 점심 식사는 굉장히 신선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야채들과 과일은 일반적 과일이니까 안 붙은 겁니다. 이거 과일은 어디에서 현지 농장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이죠. 어디로부터 출처이니까 from이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자, 다시 혹시나 관사가 암기할 때 힘들다. 이거는 이 과일에 대한 어떤 구체적 소개니까 어고요. 이거는 일반적 과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부음만 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브루노 브라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브루노가 브라질의 어떤 점심 식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러면요, 가면서 쌤이 문제도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아까 제가 특히나 주의하라고 했던 거. 여러분, 다들, 여기 보시면 고기 또는 fish라고 했기 때문에 or fish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랜테인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definition 하는 부분도 여기 있거든요. 70번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 브루노인지 벨인지 이런 것들도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72번.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브루노가 말하는지 벨이 말하는지 이런 거 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fresh 있는 그대로 뜯어 먹는 게 아니라 사실 플랜테인은 보통은 어떻게 먹죠? 튀겨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내용 일치해서 좀 잘 보시고요. 그다음 아래쪽에 가보시면요. 규칙들 얘기 나오잖아요. 요 규칙들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왜 신선하냐? 아까도 얘기했던 현지에서 가져오니까 83번 많이 물어봤고요. 87번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주요한 내용 있지? 쌤이 챙겨드렸고 다음은 이제 싱가포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많이 가보셨죠? 자, 싱가포르 가면서 제가 잠깐 하나 이야기하자면, 결국에는 전체적 이야기가 My School's healthy and 어떤 거, nutritious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영양가 있고 좋은 맛있는 음식에 혹시나 tasty가 맛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 글 제목을 이야기하자면, 출제됐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많은 나의 학교에 건강하고 테이스티, 맛있는 런치.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출제됐었고요.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 싱가포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문장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 두 줄입니다. 이 문장 출제가 많이 됐고요. 체크되셨어요? 서치에서 계속 나오죠. 예를 들자면 뭐뭐와 같은, like와 똑같기 때문에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을 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좀 체크해 두시고 빈도부사 출제 여전히 많이 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common 앞에도 나왔었죠? 이거 바로 뜻이 시험에서 나왔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이 점심, 니콜이 이야기하는 이 점심에 대해서, 이 급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좀 특이한 나라긴 하죠.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사실 다양한 이주민들,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민자로 대표적인 게 중국계가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가 그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인들이 많고요. 세 번째가 인도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나라의 이 세 인종들이,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식문화가 발달이 됐고 또 무역이 유명하기 때문에 서양 국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거기에 살고 있죠. 그래서 국제학교도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다양한 어떤 음식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다라는 걸 참고하신다면 첫 번째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양한 문화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양식과 서양식들이 다 나온다. 둘 다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일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뭘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이 나올까? 아까 인도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레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들 국수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국제무역의 도시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서유럽 또는 서양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스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 또는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의 이러한 국제 사업을 위해서 온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서양식도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학교가 건강한 학교 급식으로 상을 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건강하고 맛이 좋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건강하고 맛있는 점심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싱가포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이 하나의 다양한 문화가 있는 국가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용일치 문제에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다양한 문화로부터 사람들이 온다라는 말을 다문화의 국가이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출제했다라는 겁니다. 자, 갑니다. 중요한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자, 사람들 중요하죠? 관계대명사 바로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일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수일치하시고 요 뒤에랑도 본동사 본래의 동사와도 수일치가 돼야 되겠죠? 얘는 삽입입니다. 그죠? 그럼 어떤 사람들, 싱가포르에 사는 사람들을 come from 출신입니다. 라는 거죠. comes 안 됩니다. 왜요? 앞에는 people이 주어니까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많은 다양한 나라의 문화로부터 왔다, 사람들이. So, 그래서는 뭐죠? 결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대 여기에 because 적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both A and B입니다. 이것도 주의해야 되죠. A, B 둘 다죠. is turn 하면 형용사입니다. 서양의 dishes. 사실 여기 생략된 말이 음식, 요리라는 거죠. 동양의 음식과 서양의 음식 모두가 점심에 제공이 됩니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많은 이러한 음식으로부터 선택할 수가 있다. 동의어 P 출제됐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자면 뭐가 있습니까? curry와 누들과 그 다음에 국과 파스타 같은 것들이 each day 매일매일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니? 그 다음에 도촌에서 2022년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늘푸른에서도 그렇고요. 요거 삽입 출제 됐었습니다. 나의 학교는 won a award. 앞에 A가 모음이니까 on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나의 학교는 상을 받았습니다. 뭐로 상을 받았습니까? 건강한 학교 음식으로. 언제 받았죠?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자, 지금 다른 건 현재 보시면 시제들이 거의 현재거든요. 보이시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유일하게 과거가 나옵니다. 윈이 원형이죠. 상 타달 때. 그래서 상을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점심들은 결국 항상 위치입니다. 비동사 뒤니까 always가 뒤에 왔죠. 우리의 점심은 항상 건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찬가지 데이는 점심을 뜻하고 있죠. 점심은 맛이 좋습니다라고 할 때 이 동사는 무슨 동사죠? 이형식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가 형용사 보호 자리에 주격 보호 자리에 여기 자리에 형용사가 왔습니다. 절대 웰 같은 거 오시면 안 됩니다. 출제됐습니다. 늘 푸른 중 도천 2019년 전부 다 출제하셨고 늘 푸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변형 출제까지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관계대명사로 변형 출제하셨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좀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비동사 뒤니까 형용사. 그다음 이 형식의 감각동사니까 형용사가 나왔다. 그다음 to라는 것도 다른 학교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또한이죠. 이거는 긍정에서의 또한입니다. 만약에 부정문이다. 부정문의 또한은 뭐죠? 바로 either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쓰면 안 되죠. 됐죠? 자, 그다음 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which라는 게 나왔는데 which의 특징은 what과 다른 점은 뭘까요? what이라는 건 여기서 여기는 의문 형용사거든요. 의문사이긴 한데 품사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해서 무슨 학교 점심이 이게 되는 거죠. 앞에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학교 점심이 이거죠. 됐니? 자, 근데 what과 which를 제가 좀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what은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which는 범위가 정해져요. 지금 보시면 한국 속에 있죠? 프랑스 속에 있죠? 브루노, 즉 그 브라질 속에 있죠? 마지막 싱가포르 속에 있죠? 한정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 어떤 학교 점심이니까 which가 맞는 거죠. 이해가세요? 어떤 학교 점심을 너는 원합니까? want to 다음에 to 부정사도 체크해 보시고요. try라는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거 제가 예전 작년에 어떤 학교 시험 나오는데 해석을 못했는데 틀리더라고요. 이건 뭐죠? try라는 건 시험 삼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노력하다가 아닙니다. 한번 try 한번 해볼래요? 해보다. 그냥 가볍게 해본다라는 뜻이면 노력하다가 아닙니다. 한번 뭐 해보실래요? 드셔보실래요? 한번 뭐 시도해보실래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느 학교 급식을 한번 try 먹어보고 싶나요? 라고 묻는 거고요. Does it have anything? 자, 여기 something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의문문이니까요. 그래서 됐습니까? 자, 즉 그것은 즉 이 앞엔 school lunch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것과 공통점이 있을까요? 너희 학교 스쿨 런치, 점심과 그것은 여러분의 학교 급식과 어떠한 큰 공통점이 있나요? 즉 여기에서 나오는 in common with라는 건 뭐뭐와 공통점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please 이제 마지막 의견을 묻는 거죠. 여러분들 남겨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도촌 중에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남기다라는 뜻입니다. 떠나다가 아닙니다.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커멘트를 여기에다가 남겨주세요. 이 특정 지점 여기에다가 특정 주소에다가 인 쓰면 안 되죠. 이런 것도 좀 잘 챙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것 중에 대표적인 건 정말 이 구간. 아까 요 구간 제가 다른 색으로 해드릴게요. 노란색으로. 요 구간이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었고 여기 앞에 이 구간이 출제가 많이 됐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촌에서는요, 관계대명사를 관적 의문문과 구분했어요. 그것도 참고로 이야기할게요. 도촌 중에서 관계대명사와 간접 의문문을 구분했었습니다. 간접 의문은 뭐를 구분했냐? 후루입니다.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안 하죠, 후를. 하지만 여기서는 누구,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꼭 문제에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늘푸른도 어려운 학교라서 교촌 중에서 나온 거를 꼭 체크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여기에서 본문을 마무리하고요. 다시 스탑하고 앞으로 리스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펴주세요. Listen and talk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초대에 뭐라 그랬죠? 여기에서는 잘 건강하게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충고를 해주기도 하고 뭔가 추천을 해주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88페이지 첫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 보시면 너무나 많은 요즘에 너무 많은 달콤한 것들을 먹는다. 간식들, 단 것들 너무 많이 먹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시 생략돼 있고요. 비구폴이 나오거든요. 비구폴은 뭔 뜻이죠? 어디 어디에 좋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비굿 앳이 있습니다. 이건 뭐뭇을 잘하다입니다. 혼돈되지 않게 구분해 두시고요. 나왔던 부분은 you'd better eat fruit instead. instead가 뭐뭐 대신에입니다. 그래서 instead of와 절대 바꿔 쓸 수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ad better 다음에 뭐죠? 동사 원형 나왔다. 너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거 시험에 나왔으니까 챙겨두시고요. 자,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정말 늘푸른도 그렇고 도촌도 그렇고 리스닝 파트 엄청 출제 많이 하셔서 여러분 잘 암기도 해야 되고요. 꼭 흐름 다 보시고 순서 배열, 이 순서 배열도 좀 잘 기억을 해두는 게 맞고요. 작년에는 도촌에서 여기에서 빈칸 추론으로 나왔는데 이 문장을 빈칸 추론 내셨습니다. 그다음 늘푸른 중을 재작년에 어법상 판단도 내시고요. 또 그 전년에는 어색한 태도 내시고요. 그다음 도천중은 빈칸도 계속 내시고 순서별로 내셨어요. 아, 그럼 뭐지? 아, 여기 있는 건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 낸 적이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해석은 다 하게 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내용만 썸머리 해드릴게요. 오이라는 소년과 거래 대화입니다. 그죠? 이 소년이 아침에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녀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두 가지 추천합니다. 바로 아침 먹어. 두 번째, 운동해. 이겁니다. 이게 이 글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글을 계속해서 썸머리하고 정리하는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만약에 내용 자체가 나오면 쉽게 여러분 접근이 가능한 거니까 좀 연습 같은 거 많이 해보시고요. 요 구간에서 순서로 참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보시고. 피곤해 보인다. look tired. 똑같은 말 늘 푸는 중에서 나왔어요. 늘 푸는은 제가 동의어 좋아한다고 했죠. 졸려 보인다. 그 다음 대답도 잘해야 되는데 너 지금 너 잠을 잘 못 잤니? 라고 묻죠. 과거에 잠을 잘 못 잤니?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과거로 물었기 때문에 과거로 대답하는 yes, I do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잘 못 잤어? 라는 건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게 한국어랑 좀 틀리죠? 보통 만약 여러분 잠을 잘 못 잤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너 잠 잘 못 잤니?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죠? 이 친구 여기 대답은 뭐죠? 아니, 잘 잤어. 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는 안 맞죠? 너 잠 잘 못 잤어? 뭐라고 하죠, 우리는? 잠 잘 못 잤어? 아니, 잘 잤는데?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잘 안 한다라는 거죠.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니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니 잘 잤어 하는데 아니가 아니잖아요. yes잖아요. 이게 저희랑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 잠 잘 못 잤어? 아니 잘 잤어라고 하잖아 우리는. 그런데 그럼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이 왼쪽에 뭐가 나와야 no가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yes를 쓴다고요. 저희랑 완전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긍정으로 묻든 부정으로 묻든 잘 됐으면 무조건 yes입니다. 요게 다 무조건 일치를 시키는 게 영어예요. 한국어는 아니에요. 일치 안 시키죠. 하지만 영어는 반드시 이쪽을 다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묻겠습니다. 너 잠 잘 잤어? 너 잠 잘 못 잤어? 잘 잤다. 그럼 뭐라고 하죠? 잘 잤어가 바로 영어입니다. Yes, I did. 결국 이 대답들이 애들의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잘 보시고 과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빈도보다 중요하다. 종종 요즘에 많이 피곤해. 특히 아침에 피곤해. 계속해서 빈도부사 나옵니다. 보이시죠? 되게 너 아침 먹니? 라고 묻죠. 자, 이번에는 안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너 하면 돼. 아니, 안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부정의문이기 때문에 우리랑 다른 겁니다. 부정의문이기 때문에. 하지만 긍정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요 구간 주의해야 됩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이거 부분 헷갈려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너 잠 잘 못 잤어? 라고 물었죠. 그러면 잘 잤으면 영어는 무조건 yes 하시는 거예요. 못 잤으면 no라고 하는 겁니다. 긍정으로 묻던 부정으로 묻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긍정 의문은 우리랑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자, 중요한 표현입니다. had better 동사 원형. 자, 아침 먹는 게 낫다. 아침이라는 것은 아침은 S 대여 너에게 에너지를 준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입니다. 이거를 변형 출제하셨습니다. 뭐라고 변형 출제했냐면 gives energy to you라고 하시면 돼요. I didn't know that. 나는 그건 몰랐어. 자, 그 다음 N입니다. 의문문이니까. 너는 그럼 어떤 다른 또 제안도 해줄 수 있어? 했더니 뭐라고 하죠? 너는 또한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매일같이 운동해야 돼. 그것이 너의 건강에 좋을 거야. 너에게 좋을 거야. Okay, I will입니다. 아까 제가 그때 뭐 했죠? 초반에 I want 해서 틀린 학교. 이 말도 안 되죠. 이해가시죠? 자, 그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표현들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 앞에서 적어주기도 했고 독립 표현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로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listen, speak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주제를 제가 한번 적어드릴게요. 주제는 충고입니다. 뭐에 대한 충고냐면 making, 만드는 거, 샌드위치. 이게 늘 프로그램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at the contest. 경연대회를 위한 샌드위치 만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도촌 중에서는 흐름과 무관한 문장, 그 다음에 22년 늘푸른 중에서는 순서 배열 같은 것들이 출제가 됐었고요. 빈칸과 마찬가지 가장 많이 출제한 구간이 있다면 바로 요 구간입니다. 요 가장 많이 출제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늘푸르는 2023년도에 내용일치, 도초는 빈칸 추론 내용일치 출제하셨습니다. 자, 작년에서는 요거랑 마지막 요 구간을 출제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됐죠? 내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쪽 아래쪽에 적어드릴게요. 어떤 대회, 학교 요리 경연 대회. 여기에 소년과 소녀의 대화인데 소년이 샌드위치 만든다고 했고 얘가 닭고기, 치즈, 달걀 너무 그죠? 딥하네요. 치즈, 닭고기, 치즈, 달걀 한다고 하니까 우리 여자친구가 뭐라고 충고를 해주죠. 채소를 넣어야 될 것 같아. 건강한 음식을 넣는 것을 누가 이야기하셨다?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어. 그러니까 채소를 넣어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남자친구가 알았어, 사러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뭘 사러 간다고 했냐면 양파, 당근 사러 가야 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흐름 파악, 빈칸, 무관한 문장, 순서 배열 다 나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경연대회가 내일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고의 투부 정사죠. 뭘 만들 거냐, 무엇을 만들 거냐 물었습니다. 샌드위치 만들 예정이야. 너는 무엇을 want to 부정사죠? 그것들 안에 넣기를 원하니? 할 때 그것들은 샌드위치입니다. 치킨, 치즈, 에그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치킨, 치즈, 에그만 S 붙어 있습니다. 아, you'd better. had better 동사 원형이죠. 너는 너의 샌드위치 안에 야채를 좀 넣는 게 낫겠어. 라고 해서
I recommend you to put vegetable in your sandwich. 이렇게 변형 출제도 됐었습니다. How about onion이나 캐럿 같은 거 좀 어떠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안에 싫다라고 하죠. I'm not going to add. 넣지 않을 거야, 그것들. 이 그것들은 뭐죠? onion과 캐럿입니다. 구분하세요. 누구랑요? 얘랑 다릅니다. 얘는 샌드위치고 얘는 캐럿과 어니언입니다. 나는 좋아하지 않아. 그러한 야채들을. 도우즈는 바로 지시형용사죠. 그러한 야채들 별로 싫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동의하지 않아요. 좋은 생각이 아니야. 미스터 킴이 말하기를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should 해야만 한다. 동사원 영어죠. 건강한 음식을 대에 때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 아, 네 말이 맞네. 나는 그러면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됩니다. and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가가지고 사야 되는 거니까 열거가 이렇게 병렬 구조입니다. 가서 사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체크해야 될 것이 보시면 go ing라는 표현입니다. go ing는 뭐뭐 하러 가다라는 뜻이죠. 특히 여기 고 쇼핑은 쇼핑하러 가다. 장 보러 가다는 거니까 장 보러 가는 게 낫겠다. 뭐 사러? 바로 어니언과 캐럿을 사러. 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또 넘어가서요. 내용이 잘 푸시면 되고 여기 뒤에 보시면 잠깐만요. 같이 넘길게요, 우리 친구들. 요거 도촌에서 응용 출제가 2019년에 돼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get cold. 요즘에 자주 감기 걸린다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많은 물을 마시고, 그리고 워시 씻거라. 손을 씻어. 동사원형, 동사원형. 이런 것들 일치 잘 시켜주시고요. 너의 손을 좀 자주 씻거라. 그렇기 때문에 유용한 표현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양하게 변형 출제하셨으니까. 누가요? 늘푸른도 그렇고 도촌도 그렇고 꼭 이 표현들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그냥 What do you recommend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구간이고요. 자, 그걸 대해서 활용한 쪽이 이쪽입니다. 잘 볼게요. 이 구간 출제 많이 하셨고요. 2019년에 도초는 내용 일치, 늘푸르는 어색한 대화, 문장 순서 배열, 결국 내용 일치나 빈칸으로 출제가 많이 됐었고요. 늘푸른에서는 다음 중 대화 후에 여자가 뭘 하는지 특히나 놀라운 것은 이 벨라 레스토랑과 어디 있죠? 창이란 레스토랑을 바꿔 출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꿔버려서 완전 흐름이 달라지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 원글에서는 창 레스토랑을 갈 거였는데 결론은 뭘까? 바꿔 출제해서 벨라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 출제도 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변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용도 그 다음에 이런 변형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학급 파티를 위해서 갈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년과 소녀인데 여기 보면 식당이 언제 파티냐 해서 프라이데이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애는 벨라를 가고 싶었는데 그 식당은 너무 비싸대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죠. 누가요? 소년이. 창 레스토랑 어떠니? 거기는 국수가 유명한가 봐요. 좋아 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search for라는 게 나와요. 뭐뭇을 찾다라는 거. 레스토랑을 나의 학급 파티를 위해서 찾고 있어 라는 구간. 언제 갈 건데? 다음 주 금요일. 원래는 want to go to. 이건 to 부정사의 to고 뒤에는 전치사의 to죠. 벨라 레스토랑 가고 싶었지만 이유는 너무 비싸서 못 갈 것 같아. 라고 했는데 why don't you 다음에 항상 동사 원형이 나오죠. 너 체크아웃 확인해봤니? 창 레스토랑 확인해봤니? 라고 했더니 나는 거기에 한 번 가봤어. 근데
음식도 가격도 가성비 진짜 좋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와, sounds great. 좋은데? 자, 그러면 너는 거기서 구체적으로 거기서 무엇을 추천하니? I like 하면 추천해? 바로 국수를 추천해. 네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거기 가야만 할 것 같아. 고마워. 이 대어를 풀었으면 to Chang's restaurant을 얘기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 다음 페이지는 사실 어찌 보면 Listen and Speaking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구간이고 이 모든 배웠던 표현들이 다 합쳐져 있는 구간입니다. 뭘 배우셨죠, 여러분들? 바로 추천하는 표현들 배웠었고요. 그쵸? 뭐뭐 하는 게 어때라고 어떤 충고나 어떤 뭐 조언을 해주는 파트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늘 푸른 중에서는 이것에 대한 금액, 아주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게 총 5,500원이거든요. 도촌도 그렇고 늘 푸른도 이거 내셨어요. 이 표를. 그런데 도촌은 똑같이 냈어요. 그래서 정답도 5,500원이었어요. 하지만 늘 푸른은 변형하셨어요. 대화 내용도 변형하셨어요. 그래서 좀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마찬가지 소녀와 소년이 나옵니다. 자, 주문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닭고기 샌드위치를 여자가 그 점원이 추천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싫냐 했더니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점원 여성이 뭐라고 하냐면, 칠면조 샌드위치 어떠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건 좋아.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음료를 같이 먹으면 500원이 다운이다. 라고 해서 이 남자가 고른 것은 바로 오렌지 주스입니다. 이거 소녀라기보다는 women 여성이겠네요. 됐죠? 요게 내용이고요. 자, 특히나 요 오른쪽의 어휘들도 충분히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부분들도 잘 꼼꼼하게 풀어주시고요. Are you ready to order은 주문하시겠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order. 여기서 뜻은 뭐다? 주문하다입니다. 이것이 늘 푸른 중에서 나왔었어요. 뭐와? 명령하다. 명령하다 아니죠. 명사로는 순서란 뜻도 있어요. 순서도 여기도 아니니까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결국에 이제 레스토랑에서 order는 주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문하시겠어요? 자, 처음인데 너 한번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치킨 샌드위치입니다. 라고 했어요. 가장 인기가, 이유는 뭐죠? 가장 인기가 많아요. 레스토랑에서. 근데 이 남자는 치킨 싫대요. 그래서 다른 거 추천해, something else, 그 밖에 다른 거 추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다시 권유를 하죠. 터키 샌드위치가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요. 그걸로 터키 칠면조 샌드위치를 로 먹을게요. 여기서 have는 먹다 이 뜻입니다. Why don't you도 뭐뭐 하는 게 어때란 뜻이고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죠. 음료수 샌드위치랑 같이 주문하는 게 어때요? 500원 디스카운트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저는 마실래요? 먹을래요? 뭐를? 오렌지 주스요. 긍정이니까 to를 해야지 either 하시면 안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내용은 많이 어렵지 않고요. 뒤에 가서 여러분들 꼭 변형 출제로 많이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본문 저는 끝나고요. 선생님과 본문 후와 마지막 제가 별표 문제나 중요한 문장들을 선생님과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탑 잠깐 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마지막 문법과 별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니북 암기지에 작은 책 있죠? 거기에 주요 암기를 할 때 중요한 표현들만 쌤 번호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만큼은 꼭 여러분 암기를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번호 사진 찍고 꼭 여러분 미니북에다가 별표를 옮겨주세요. 됐죠? 자, 이런 문법 같은 경우는 이동 수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도촌도 그렇고 늘푸른도 그렇고 여기에서 주격만 출제한 것이 아니라 소유격, 목적격 전부 다 출제를 하셨고 어법을 판단하거나 묶어서 맞는 것끼리 묶인 것 이렇게 고르세요를 출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앞에 선행사와 예를 들면 수일치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빈도부사 같은 경우에도 안 나올 것 같지만 은근히 나오면 이제 틀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수일치가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관계대명사도 그렇고 빈도부사도 항상 가장 기본인 수일치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빈도부사를 잠깐만 제가 순서대로 적어줄게요. 가장 많은 빈도가 always죠. 그 다음에 usually, 다음 to는 frequently와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ometimes이고요. 그 다음에 까다롭게 출제가 되면 보라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거의 뭐뭐 않는 이란 뜻의 seldom, hardly, rarely, scarce, 술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주시고요. 절대 안 해봤을 때 never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부사 의외로 애들 많이 출제하니까 많이 좀 체크를 해두시고 빈도부사 하면 실제로 많이 출제한 것이 이런 도형, 잠깐만요. 도형이 일과표 같은 거 있잖아요. 표를 이용해서 묻는 문제들 많이 출제됐으니까 주의하시고 제가 빈도부사에서 여러분 아까 수일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거 위에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나오는데 뒤에가 수일치 되셔야 됩니다. visit 이런 식으로 s 이런 것들이 수일치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sometimes이고 요거랑 수일치해서 뭐 it 이런 식으로 되는 수일치 표현들을 많이 알아두시고요. 뒤에 보시면 everything은 단수 취급하죠. 그러니까 뒤에 단수 동사 s가 붙였다. 그 다음에 예를 좀 조금 확장하자면 every나 each 다음에는 단수 명사 나오고요. 단수 동사 나온다. 또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글을 넘겨서 여기 보면 all of the food라고 되어 있는데 all of에서 누굴 보고 수일치를 할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얘를 보고 일치를 하기 때문에 뒤에가 단수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각국의 culture link라고 해서 각국의 이야기를 조금 더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거에 대한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음식에 대한 소개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자 보면 중국 사람들은 누들을 먹는다라는 거죠. 근데 생일에. 왜 그러면 누들은 길잖아요. 그래서 결국 장수를 위한 꿈을 위해서 결국 먹게 되고 그 사실 누들이 끊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래쪽에 뭐 도로와트가 나오는데 이거는 에티오피아식의 치킨 커리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there is there라고 구문이 나오고 당연히 얘는 유도 부사이고 진짜 주어는 뒤에 있죠. 베스터블이 주어니까 복수 동사 R이 나오는 겁니다. 이 치킨 커리 안에는 야채들도 많답니다. 그래서 새해에 언제 먹냐면 저녁에 디쉬로 먹는다. 저녁에 먹는답니다. 아까 이거는 생일, 새해 저녁. 됐죠? 그 다음에 반수세라는 건데 이건 트레디셔널한 어떤 베트남식의입니다. 이게 형용사입니다. 베트남식의 케이크 같은 것, 떡 케이크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크를 언제 먹는다라는 거죠? 아, 이거는 결혼식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먹으면 동명사가 주어라서 동사가 단수 동사 s가 붙었다라는 거. 그 케이크를 먹으면 어떤 의미다? 같이 부부가 행복하게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마지막 거는 미국인데요. 잘 아시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celebrate 기리기 위해서 turkey 칠면조 요리를 먹습니다. 특히나 그거에 대한 의미는 감사함을 보내는 거죠. 바로 음식과 건강에 대해서 감사함을 보내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양각색의 나라의 특별한 음식을 잘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보기에는 기출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이 문제집 뒤에 펼치셔가지고 문법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쌤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음, 여기 있습니다. 자, 페이지는 175라고 되어 있죠? 175페이지 펴셔서 선생님이 여기에 지워주는 문제들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역은 서술형이 많이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게 하는 서술형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지우고요. 48에서 쭉 해서 다 지웁니다. 또 지우시고요. 됐니? 그 다음에 이쪽 페이지 다 지웁니다. 나머지는 푸셔야 되고요. 예상 문제는 다 푸시는 거 아시죠? 별표해 주는 거는 내가 잘 보고 풀어야 되겠구나. 75번을 별표해 준 이유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봤을 때 소유격이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의문사인지 되죠? 그 다음에 아니면 주격 관계대명사, 의문사 대 관계대명사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요것들이 실제 다른 학교 도천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제가 체크를 해드렸고요. 나머지는 문제가 평이한 편이고 특히나 수일치를 잘 하시면 좋겠다라는 건데 자, 기출문제 객관식은 어느 지역만 풉니까? 분당, 대치, 송파, 수지만 푸시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 지역에는 생략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은 생략이 얘들아 엄청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희는 안 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고 생략이 나오면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세에 대한 구분도 물론 분당 지역에 다른 학교가 엄청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치, 분당, 속바, 수지가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지금 따로 발표를 할 거거든요. 이것만큼 푸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평촌이지만 대세 구분은 지금 현재 분당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꼭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90번도 마찬가지야. 물론 이 지역은 아니지만, 제가 푸는 지역은 아니지만, 이 90번도 마찬가지. 이 지역에서는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쳐줬고, 이것만큼은 타 지역이지만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수지에서 생리학이 나왔는데 하셔야 되겠죠? 그죠? 생리학은 이 지역만 지금 좀 적게 나온 편이에요. 근데 안 하시면 나중에 고등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생리학이라는 것은 주격 관계대명사는 비동사랑 생략 가능하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홀로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주비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33번 이 지역 아니지만 푸셔야 됩니다. 대치 거 잘 푸시고요. 대을 제가 발표해 드린 겁니다. 147번. 요거 분당 지역 거 요거 잘 푸셔야 됩니다. 별표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고 자, 기출문제 서술형은 풀지 않습니다. 전부 다 풀지 않습니다. 쭉 안 풉니다. 또 푸시면 안 돼요. 푸지 말라고 했는데 풀어놓고 힘들다 하시면 안 돼요. 기출문제 통합형은 전부 다 푸십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빈도부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푸셔야 됩니다. 이쪽 페이지는. 그 다음에 32번부터 33번. 그 다음 이쪽 페이지 다 풀지 않습니다. 전부 다 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요, 50번부터 69번은 풀으라고 할 건데, 왜 푸냐면요, 이거는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쓰지는 마시고, 여기 앞에 위치만 이렇게 체크해도 비동사, usually 비동사 D, sometimes 일반 동사, 이렇게만 체크해서 푸세요. 알겠죠? 이렇게만 체크해서 꼭 내가 다시 확인하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꼭 다시 완성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니? never이가 never D는 조동사 D니까 이렇게만 체크하셔서 푸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7번, 78번 풀지 않고요. 쭉 79번부터 83번도 풀지 않습니다. 89번부터 95번 여기 다 풀지 않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예상 문제 가서 별표해 드릴게요. 이렇게 드려보시면 117번 잘 푸세요. 빈도고사 얼만큼 자주 빈도를 나타내는 거를 보는 거고요. 119번 푸시고요. 위치니까. 그 다음에 특히나 클리셰하게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40번처럼 표를 이용한 문제 많이 출제되니까 또 풀어주시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기간 동안 막 드시지 마시고 건강한 음식 드시고 저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쌤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험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